안녕하세요. 이래하면 박성민 원장입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 중에 가족에게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분도 혹시 나처럼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딸이나 엄마, 형제 자매 중에 같은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요. 과연 쇼그렌 증후군은 유전되는 병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쇼그렌 증후군 재단의 레터 한 편과 관련된 최근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서 발행한 레터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은 가족 내에서 유전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쇼그렌 증후군은 대부분의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가족 내에서 유전이 된다. 다른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이 유전적인 요소가 대략 발생의 30% 정도는 기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 방법이 있는데요.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 유전과 쇼그렌 증후군 발생 간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GWAS라고 하는 방법은요, 특정 환자군과 일반인 사이에 유전 정보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연구입니다. SNP라고 하는 것은 단일 염기 다형성의 약자로 평균적으로 1000개의 염기인 서열당 하나씩 발생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단백질을 코딩하는 영역은 전체 DNA 중에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SNP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지만 일부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DNA에 있는 정보는 메신저 RNA를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전사되고 이 아미노산 사슬이 3차원 구조를 형성하면서 단백질로 발현되는데요. 마치 레고 블록이 모여서 건물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정 염기서열에 발생한 SNP 중 일부는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고 이는 레고 블록 중 한 개가 달라지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면역 관련 주요한 단백질인 MH 클래스 2를 전사하는 유전자에 발생한 SNP는 MH 클래스 2의 단백질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면서 자가면역 질환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P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GWAS입니다. 어떤 SNP가 특정 환자군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그 과정은 맨하탄 플롯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과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SNP를 비교해 보면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 특히 많이 발견되는 영역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맨하탄 블락이라고 하고요. 이를테면 6번 크로모솜에 HLA를 발현하는 곳에 발생한 SNP는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까지도 확인이 되고, 이 RS 넘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NP를 확인하기 위한 넘버링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의미한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 SNP의 위치를 확인해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많은 위치들이 확인되었고요. 자, 다음은 해외에서 나온 논문까지 확인한 건데요. 많은 위치의 유전적 변이들이 쇼그렌 증후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전적인 관련성이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발현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에서 쇼그렌 증후군의 직계 가족 중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된다는 보고는 대략 30에서 35% 정도 해당되고요. 그 중에는 쇼그렌 증후군이 12%,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병을 말하는데요. 14% 정도, 루마티스 관절염이 14% 정도, 전신홍반 루푸스는 5에서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발생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발생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위 연구에서처럼 한 명이 쇼그렌 증후군일 때 다른 직계 가족들에게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개 유전자에 발생한 SNP가 다른 많은 면역 질환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스텝4라고 하는 유전자에 발생한 SNP는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HLA-DPB1에 발생한 SNP는 쇼그렌 증후군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유전자에 관련된 SNP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족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면역 반응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 곳의 문제만으로 질병이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지만 비로소 질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2015년 연구인데요. 자,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직계 가족에게 쇼그렌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형제에게 발생할 위험도는 19배로 가장 높았고요. 그 자녀에게 발생할 위험도는 11배, 그 부모님에게 발생할 위험도는 12.5배가 높았습니다. 또한 쇼그렌 증후군을 제외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위험도도 높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3배 정도, 루푸스는 6.25배, 전신경화증은 2.4배 정도, 염증성 근육염은 2배 정도, 다발성 경화증은 1.7배, 건선은 1.25배, 염증성 장질환은 1.2배, 혈관염은 2.2배, 일형당뇨는 3.4배 정도로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처럼 쇼그렌 증후군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가 관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관련도는 생각보다 높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가면역 질환 진단된 경우에는 그분을 제외한 직계 가족 중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위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다른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면 빠른 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고 질병이 확진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